안녕하세요.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수녀님이 말했죠. 30년 전 김마리는 아들 한현우를 잃어버렸었죠.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친정의 별장에 요양을 갔던 상황이었는데요. 한현우와 한현성, 연년생의 두 아들을 낳았던 김마리는 그날따라 둘째 아들 한현성만 데리고 별장에 요양을 갔었네요. 집에는 한진태가 있어서 첫째 아들 한현우는 그냥 집에 두고 갔던 건데요. 하필 그날 사건이 생겼었죠. 5살 남자아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게 되고 또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게 다반사인 나이인데요. 자신이 책임지고 봐주겠다고는 했지만 한진태는 정원 옆에 쪽문으로 한현우가 나가버린 걸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지금처럼 CCTV나 주변에 자동차 블랙박스가 있던 때가 아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이 본 적 없냐고 묻는 것에는 현우를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건데요. 김마리의 집이 대대로 내려온 해들재단 이사장의 집이라는 걸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 아이를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짐작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한동안은 전혀 단서를 잡을 수 없었죠. 처음엔 집 주변을 탐문 조사하던 경찰은 한현우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자 점점 그 영역을 더 넓혀서 타 지역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김마리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화 속의 사람은 단 한마디만을 했었네요. 거기가 김마리 씨 집인가요? 네, 맞아요. 혹시나 한현우 관련 전화인가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김마리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는 그냥 툭 끊어져 버렸죠. 그 이후로는 전화기가 울려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기만 했는데요. 그런 전화가 거듭되던 어떤 날, 한 남자가 경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아이를 봤습니다. 한현우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것인데요. 한현우가 집을 나갈 당시 입었던 옷차림과 비슷한 5살 꼬마를 자신이 보았다고 했었네요. 아이는 어떤 남자랑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잡은 사람이 아버지나 삼촌쯤에 가족과 동행을 한 거라 생각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먼 거리에서 본 장면이라 남자의 인상착이나 나이 등은 전혀 특정 지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없이 끊어버리는 전화나 목격자의 진술로 봐서 한현우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그때부터 수사 자체를 어린 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수사로 전환을 하고 수사본부를 차렸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김마리의 집에 있는 모든 전화와 인터폰에 경찰로 바로 이어지는 선을 연결해 감청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건데요. 여느 집도 아니고 재벌가 어린아들의 실종의 문제라서 이 사실은 텔레비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서울 쪽의 모든 경찰에 비상이 걸려 한현우를 찾으려고 검색 검문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경찰의 수사가 강화되었고 목격자가 있었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나가고부터는 말없이 끊어지던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 달 이상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수사본부는 결국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과 김마리 집이 맞냐고 묻는 전화 한 통에 아무 결과물도 없이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수사는 종결이 되었지만 김마리와 한진태, 현우 찾는 일은 끝날 수는 없었죠. 김마리는 전단지를 만들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한현우의 사진을 유포하기에 이르렀네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경찰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망원에 봉사를 하러 갔던 사람이 우연히 전단지에서 본 한현우 닮은 아이를 거기서 본 것 같다는 제보였는데요. 경찰과 함께 김마리와 한진태는 당장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망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한현우로 추정되는 아이는 이미 입양이 된 후였던 건데요. 김마리와 한진태는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렸지만
한현우가 어디로 입양이 되었는지 알아낼 수는 없었네요. 우선 그 아이가 한현우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양부모를 만나 잘 살고 있는 상황에 자신들의 아이를 찾겠다고 남의 집을 들쑤셔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가끔은 파양이 되어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다는 성모임망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 오직 그런 일이라도 일어나길 기다릴 뿐이었던 건데요. 거기서 김마리는 한현우로 추정되는 아이가 그곳으로 들어오던 상황을 알고 있는 수녀님을 만났네요. 가끔은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서 이곳에 맡기고 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맡겨놓고 다시 데리러 오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우가 여기 들어올 때 누군가 같이 왔다는 말씀인가요? 김마리의 물음에 수녀님이 답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30대 남자였어요. 마른 편이고 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수녀님은 희망원 근처의 마당에서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고 했었죠. 잠시 후 아이는 희망원 쪽으로 걸어 들어왔고 남자는 이내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한현우였는지, 그리고 현우를 데리고 왔던 남자가 집 앞에서 현우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인지를 말이죠. 그 당시 김마리가 놓쳤던 게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성모임망원으로 온 날짜를 말이죠. 일단 그 아이가 입양을 갔기 때문에 확인도 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너무도 절망을 한 나머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던 건데요. 한현우가 성모임망원에 들어온 날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전국으로 보도가 된 직후였네요.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한현우를 데리고 갔던 남자가 수사가 확대되자 두려운 나머지 강화읍까지 데려와서 거기에 두고 가버렸다는 게 되는 건데요. 그럼 한현우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생각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가버린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드라마 앞부분에 보면 장윤자가 최선영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윤자는 최선영 집인 줄 전혀 모른 채 진나영을 데리고 집안일 할 가정부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다고 했죠. 최선영은 자신의 생일이라 진장수와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던 차에 갑자기 집으로 온 장윤자를 만나게 되면서 진장수와의 저녁 식사를 취소하게 되는데요. 그때 장윤자는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말을 했었죠. 최선영도 우리 시청자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나영이 진수지가 사귀던 한현성과 만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장윤자는 진나영이 자신의 팔자를 닮았다고 울면서 팔자 타령을 했었죠. 그 장면에서 장윤자는 결혼도 안 하고 진나영을 낳았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진나영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자신이 맞는지 의심하는 한현성과 헤어지겠다며 집으로 들어와 누워있을 때 또 팔자 타령을 했었죠. 아이만 덜컥 낳은 채로 아빠 없이 혼자 진나영을 키웠다고 말이죠.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냐고 혼자서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결사반대했었는데요. 종합해보면 장윤자는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없이 그냥 진나영을 낳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던 진나영의 친부는 이런저런 일거리를 찾아다녔던 것인데요. 여기서 참 묘한 일이 생깁니다. 갓난아기 진나영과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장윤자를 두고 갑자기 어느 날 진나영의 친부는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네요.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때가 바로 30년 전이라는 사실이죠. 왜냐면 진나영의 나이가 지금 30살이기 때문인데요. 채울이 나이가 지금 35살이고 30년 전 없어졌을 당시의 나이가 5살인 걸로 연결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겠네요. 그 당시 한현우를 데려간 젊은 남자는 재벌인 김마리 집에 아이를 데려와서 어떻게든 돈을 요구해 받아서는 돌려보낼 생각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갑자기 텔레비전 뉴스에 그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 일을 범죄 행위로 생각한 경찰이 전국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겁이 난 남자는 아이를 강화읍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그냥 길에 버리고 오면 분명 경찰과 연결이 돼서 아이가 집을 찾게 될 게 뻔한 일이었죠. 아이는 자신의 얼굴이나 말투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꼼짝없이 자신이 잡히게 될 거라 생각한 남자는 주변 아무데나 눈에 띄는 보육원을 서둘러 찾아갔던 것이죠. 보육원에서는 길 잃은 아이라 생각하고 우선 거기서 키워줄 테니 말이죠. 나름 머리를 쓴 그 남자의 계략으로 한현우는 성모임망원에 입소를 했었네요. 워낙 똘똘하고 귀티가 나는 돌연 임상이라 빠르게 입양도 되었고요. 그렇게 입양이 되고 난 후 김마리는 희망원을 찾아왔던 것인데요. 과연 그날 성모임망원에 한현우를 데리고 왔던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스토리가 더 펼쳐져 봐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겠지만 지금의 추리로도 충분히 누군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진나영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아이를 낳았는데 백이 하나 만이 하나 한현성의 아이라고 한들 자신의 친부의 범죄를 덮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걸 용서할 김마리가 아닌데요. 이제 김마리와 채우리가 만났으니 어떻게든 해법이 생기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빨리 모자 관계가 밝혀지고 한현우를 데려갔던 그 남자가 잡혀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